2022년 9월 1일 종가를 기준으로 나스닥의 준수지수는 51.2%입니다. 이는 1971년부터 2021년까지 50년간 나스닥 종합지수가 보여준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기반으로 진행한 3,000개의 미래 시뮬레이션 결과들 중에서 상위 51.2%의 상승세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3,000개의 미래를 모아놓은 확률 밀도를 살펴보면 상위 51.2%는 확률상 아주 적정한 수준입니다. 8월 26일 잭슨 홀 연설에서 파월의 발언 하나로 인해 지난 6월부터 이어져온 약 2달간의 랠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요점을 보면 긴축을 계속할 것이고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섣불리 완화를 고려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죠.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만끽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긴축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의 실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하락의 이유와 달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의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긴축으로 인해 존속이 위태로운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규모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지수 추종 ETF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한 것에 비하면 손실은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순히 긴축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레버리지 배율을 지나치게 높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일 수 있으니 원인을 구별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멈출 줄 모르는 데에는 꺾이지 않는 미국의 고용과 소비 심리가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소리는 투자자들 밖에 안 할 정도로 실물 경제는 아직 침체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윤을 얻고 있고 그러한 이윤이 있기 때문에 고용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재 상황을 왜곡 없이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침체를 우려하지만 그것은 주가 상승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투자자에게는 자산 가치 상승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인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낙관을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연준의 목표가 바뀌었음을 실감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적절한 성장세로 안착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률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긴축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해서 경제를 둔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악재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것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속도를 줄일 뿐이지 가긴 간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신의 계절을 떠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해석을 가져다 붙이지 않고 긴축을 더하겠다는 선택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곧장 경제 퇴행을 선택했다고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저 미국 경제의 건전한 우상향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조치에 불과합니다. 마치면서 호재나 희소식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거듭되는 긴축 국면에서 좋게 볼 수 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중 회계감독 합의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너무나도 익숙한 주제입니다. 성장한 경제를 바탕으로 체급을 키운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구도였죠. 이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동안 미국에 상장된 자국 기업의 회계 감독권을 국가 안보와 기밀 유지라는 명분으로 거부해왔던 중국이 드디어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의 규정으로 감사받는 데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훗날 중국 경제가 세계 1위로 성장하고 나스닥 지수 시가총액 상위권을 중국 기업이 석권하는 등의 어떤 미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미흡한 감독에서 비롯된 분식회계가 큰 폭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어날지도 모를 만약의 사태를 방지한 것이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QLD, TQQQ 종목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로 인해 단 하루 만에 상장 폐지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작더라도 가능성의 차단에 주목해 반가운 소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있는데도 중국이 미국의 감독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긴축하는 국면이 중국에게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초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의 대만 방문 때 중국은 무력을 동반한 대응까지 불사할 것처럼 발작했습니다. 하지만 8월 12일 시진핑은 바이든과 통화하여 미국과 전쟁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죠.
세계사를 보면 뒤통수 치는 역사도 있었고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중국이 여기서 미국의 대통령을 기만해서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저서 전쟁론에 따르면 전쟁은 외교 수단 중의 하나이고 정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발언은 외교로 풀어나가야 할 미중 갈등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드러낸 것이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만연하다면 이런 회계 감사 합의는 자존심상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상 공산당 소유나 마찬가지인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이유도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죠. 이것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들의 위안화에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역시 달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고 긴축은 더더욱 압박으로 다가오겠죠. 한국 같은 나라들도 지금 환율이 1350을 넘어서고 있는데 무작정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됐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보다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정도로 긴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압박에서 중국도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나 달러의 가치는 여전히 재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의 주식시장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대출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자기 자본만을 이용해 긴 호흡으로 투자한다면 즐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